오늘은 기초 강의 3강째입니다. 기초 강의를 맡고 있는 예병군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 주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1강에서 결국은 주식이 올라오려면 매수 대기자가 늘어야 되고 매도 대기자는 줄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매력 포인트, 어트랙티브 포인트가 필요하다. 포인트는 어디에서 잡아야 된다? 2강에서 설명을 드렸죠. 신문, 뉴스, 광고에서 잡아야 된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흐름을 여기서 잡아야 된다. 차트 매매하는 것 같으면 이 매력 포인트 잡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2강에서 했던 얘기가 있죠. HTS 적극 활용해라. 딱 두 가지만 HTS는 알면 된다. 뭐? 스탑로스. 그 다음에 트레일링 스탑. 익절가 보존하는 거. 이익률 보존하는 거.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2강의 내용이었습니다. 3강! 오늘 뭐냐? 자, 그럼 주식은 사고 팔고 하기 시작했어. 익절가 잡는 방법도 알았어. 이거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게요. 근데 여기서 단기와 중장기는 제가 뭘 분명히 알아라고 얘기했어요? 지기, 본인을 알아야 된다고. 내 성향이 단기면서 자꾸 중장기 얘기를 하지 마. 나는 수익 난 채로 100% 이상을 지고 가본 적이 없다. 그것도 비중을 많이 실은 종목이 수익 난 채로 100% 이상을 지고 가본 적이 없다. 중장기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중장기는 무조건 개월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개월수로 하는 게 아니냐면 마이너스 50%에서 1년 지고 가라 하면 이 사람 매일 한숨 쉬면서 50%에서 1년을 지고 가. 왜? 손절을 못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물려서 원치 않는 중장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성향은 중장기라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 사람이 플러스 5%에서 안 판다는 보장이 있냐고. 플러스 10%에서 안 판다는 보장이 있냐고. 이 사람은 들어가서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플러스 5%, 10%에서 팔 사람이었어. 개월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 사람 성향은 단기예요. 수익 났으면 무조건 팔았어.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뭐다? 단기와 중장기를 구별할 때 지기를 먼저 해야 돼요. 내 성향 자체를 먼저 파악하시라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야 답이 나와. 그래야 내가 중장기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단기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가 나와. 최근에 내가 한창 바이오텍 1,500원대에서 얘기 드렸죠. 지금까지 안 팔고 지금 1,900원 오늘 종가가 65원. 지금까지 안 팔고 잘 가지고 있으면 중장기 성향 맞아. 근데 중간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팔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단기야. 일부라도 팔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단기야. 왜? 처음에 내가 한창 바이오텍 얘기할 때 중장기 얘기했는데 왜? 이게 턴어라운드다. 가결산이 유력하다. 얘기 다 했는데 왜? 근데 팔았어. 그건 단기야, 이 사람. 그렇잖아요. 웰버텍 내가 1년 지고 있었습니다. 물려있는 채로 1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치 않는 중장기를 한 거예요. 단기야.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먼저 쭉 파악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게. 자, 중장기 매매는요. 뭘 가지고 왔냐? 매력 포인트를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로봇주를 한두 번 이게 중장기라고 얘기했냐고. T-로보틱스, 로보티즈를 어제 얘기한 게 다냐고. 그 전에도 얘기했고 1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수익률이 그때 처음 방송했을 때부터 계속 로보티즈, T-로보틱스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수익이 지금 100% 이상 나왔어야 돼. 근데 안 지고 갔지. 최근에 다시 봤다. 이건 단기야, 성향이. 중장기는 매력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후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워런 버핏이 그 코카콜라가 작은 음료 회사일 때, 나는 대공황이 터져도 코카콜라 주식을 사고, 그리고 음료수는 코카콜라만 마셔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중장기야. 그 코카콜라의 그 맛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느끼고 계속 지고 갔던 거야.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계속 샀던 거야. 그냥 어트랙티브 포인트 하나만 보고 계속 사 모으는 거야. 중장기 집중 투자였어. 그 코카콜라는 한 줄에 있던 그 작은 음료 회사가 글로벌 음료 회사가 될 때까지 그는 지고 갔던 거야. 그게 매력 포인트를 보고 들어간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 앞으로 미래의 삼성전자가 될 만한 주식, 코카콜라가 될 만한 주식, 그런 글로벌 회사가 될 만한 주식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 로보티즈, T-로보틱스. 로봇 세상에 확 펼쳐질 거니까. 그게 중장기 매력 포인트예요. 그걸 단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는 뭐 갖고 얘기하면 돼요? 수급. 야, 수급이 어디 쪽에 몰렸어? 이게 단기야. 수급이 지금 태양광 쪽에 몰려. 원자력 쪽에 몰려. 아니야, 시멘트 쪽에 몰려. 이게 단기예요. 시대가 지금 시멘트 가격이 계속 오른데 시승이 좋아. 시대가 지금 시멘트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시멘트 쪽에 몰리니까
이건 수급 보고 하는 거예요. 매력 포인트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는 대응 못하면 어떻게 돼요? 뛰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격언이 하나 나온 게 있죠. 첫상을 노려라. 이 격언이 나왔을 때는 상한가가 플러스 15%였을 때. 지금은 상한가가 플러스 30%라서 이것도 잘 안 맞아. 첫 상한가가 나오는 순간 그 다음날 개파락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상한가 폭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요. 이 말도 지금은 또 안 맞아. 옛날 첫상 노리면 보통 2연상도 가. 그때는 이 말이 맞았어. 근데 플러스 30% 되니까 이 말이 없어진 거지. 예전엔 이 말이 되게 격언처럼 남아있었어요. 수급이 몰리는 쪽, 시성이 맞는 쪽.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단기적 관점에서는 뭘 노려야 되느냐? 증시는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모멘텀을 좋아해요. 자, 예를 들어 코로나가 터졌어. 코로나가 터지니까 새로운 모멘텀 처음에 뭐부터 갔어요? 진단키트, 그 다음 백신. 이거 다 새로운 모멘텀이 있잖아. 그죠? 말 같지?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에 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전략이냐 하면 용어적으로 딱 정리해보면 단기는 무조건 뭐다? 추세 추종의 원칙이다. 단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이 원칙을 따라야 돼요. 추세 타면 째고 가는 거고 추세 안 타면은 차익을 보거나 익절가에서 익절하고 놔버려야 돼요. 익절가 정해놓고. 수익률 대회 우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추세 추종의 원칙을 따라서 매매를 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추세 탄 종목이야. 시장에서 관심 없으면 아예 보지도 않아. 단기는 시성과 수급에 의존한 추세 추종의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추세 타는 거 쫓아가야 돼. 첫 상한가 나올 만한 걸 쫓아가야 돼. 추세 추종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그 다음 매매법이 나온 게 뭐냐? 눌림목 매매법이에요. 급등이 나왔다가 장중에 눌려질 때 사는 눌림목 매매법이에요. 이게 단기적인 성향의 차이예요. 그러면 중장기는요? 중장기는 무조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매력 포인트, 어트랙티브 포인트를 보고 접근한 거라고. 그러면 이게 추세를 타기를 바라야 돼요. 이거는 포석 매매법이야. 자리에 이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기다리면서 매매하는 포석 매매법이야. 이거는 무조건 매력 포인트, 즉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해요. 미래 펼쳐질 산업. 과거 산업은 안 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지기를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단기 성향인지 중장기 성향인지 명확히 구별을 해. 구별하고 내가 단기 성향이면 무조건 시성과 수급에 따른 추세 추종의 원칙이야. 추세 추종의 원칙의 매매법이야. 아니면 눌림목 매매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근데 이 시성하고 수급은 들어가. 시성하고 수급이 좋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중장기는요. 무조건 어트랙티브 포인트 접근이야. 그러면 포석 매매법이야.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앞으로 추세를 탈 거를 예상하고 지키고 있는 매매법이야.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미래산업이야.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향을 파악해도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3강 여기까지 딱 끝!